안녕하십니까. 영자네 농장의 영자씨예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선선해서 좋긴 한데 습도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카프에 비상이 걸렸죠. 스트랩토카르푸스 뉴질랜드 앵초는 신선한 거를, 선선한 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주 무더울 때 왕성하게 자라기도 하는데요. 지금 습도는 조금 높아요. 습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물 주는 거 잘 조절하셔야 돼요. 지금 이럴 적에는 물 하나도 안 줘도 제가 볼 때 이 비 끝날 때까지 물 안 주셔도 무방하게 잘 지나갈 것 같은데, 가정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또 조금씩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화분 가해로만 조금씩 둘러주는, 밥 뜸들일 때 줄 정도의 물만 조금씩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영자씨가 그럼이 정말로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그림을 쓰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를 몇 가지를 전화로 맨날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왜 내가 이 바사코트를 쓰게 됐는지를. 그래서 바사코트를 쓰는 데에 영자씨가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바사코트가 코팅이 되는 완효성 비료라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봄, 가을에 분갈이를 할 때마다 이렇게 흙에다 섞어서 써도 되는 비료라서, 완효성 비료라 식물에 장애를 안 준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또 독일의 그 특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믿었어요. 그래서 자, 6개월에 한 번 분갈이를, 봄, 가을이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적에 요 비료를 그냥 흙에다 섞어서 씁니다. 그러면 별로 장애가 없이, 지금 현재까지는 1년 반 정도 써봤지만 요렇게 스트랩토카르푸스 우리 스카프에다 써본 게 지금 한 1년 반 정도는 됐어요. 그러는데 다른 식물에는 일찍서부터 썼었죠. 야생화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도 써보니까 별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 또 이 고온이 많이 올 적에 선택한 두 번째는 고온 저온에 많이 우리가 민감한데, 그거를 충격 없이 잘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21도를 지온이 유지해 줄 적에 방출이 돼서 뿌리나 이런 게 상함이 없이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우리 바사코트더라고요. 그래서 바사코트를 선택했고, 세 번째는 식물의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면 빠른 대로 많이 내주고, 늦으면 늦은 대로 천천히 방출을 해주고 해서 필요한 양만큼을 배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꽃이 피고 할 적에는 애들이 왕성한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럴 적에는 밥을 많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런 방식으로 잘 코팅이 되어 있는 거구나 하고 제가 믿었고요. 네 번째는 초기 비용은 많지만 제가 비료를 자주 안 줘도 되니까 굉장히 단순화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믿고 그냥 봄, 가을에 한번 화분갈이를 싹 할 적에 그때 그럼 주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조금씩 비료를 그래도 쓰기는 하죠. 쓰는데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영자씨는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나 자신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얘는 많이 녹지 않는다 그랬죠. 아무리 물에 담궈놔도 녹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물에다가 담궈놓고 이 피트병 하나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요. 쓰고 나면 붓고 쓰고 나면 붓고. 그럼 요거를 어디에다 쓰느냐, 내가 보기에 조금 애들이 부실해 보인다, 꽃은 많이 피워야 되는데 네가 좀 힘이 들겠다 싶으면 제가 요렇게 물로 만들어 놨다가 조금씩 뭐 소주컵 한 컵 정도 부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늘상 이렇게 돼 있어요. 늘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극비약이죠. 극비약. 물론 알로 넣어줘도 돼요. 그러는데 제 마음에 저렇게 물에다가 희석해 가지고 급할 때 얼른 주면 닌게르 같은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요렇게 물에다가 항상 요만큼은, 요게 지금 큰 밥숟가락으로 2개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항상 여기, 이게 2리터 물병이잖아요. 2리터 물병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내 눈에 시원찮아 보인다 이러면 제가 요 물을 소주컵 한 컵 정도 해가지고 물 다 주고 난 다음에 걔네들만 특별히 따로 보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아마 저렇게 하나 정도는 밥숟가락 2개 정도 넣어서 해 놓으면은 급할 때 조금씩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뭐가 들어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질소가 16% 들어있고요. 인산이 8이 들어있고 칼리가 12%가 들어있고 고토가 2% 들어있고 붕소가 0.06%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이 중에서 그러면 뭐 질소는 뭐고 인산은 뭐고 그게 뭔데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질소는 식물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원소예요. 그래서 이제 질소가 많으면 질소가 지금 16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파리가 우리가 왕성한 이유는 이 질소 성분으로 인해서 이파리가 왕성한 것을 유지할 수 있고요. 과하면 이제 무름이 좀 생겨요. 내가 거름을 많이 썼다 이러면 무름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많고 질소가 성분이 많으면 조금 잎이 더 많이 커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적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시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이런 것들에 민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바사코토는 이제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서 온도는 21도 적정기, 그 다음에 생육이 빠를 때에는 빠르게 방출을 해주고 생육이 늦을 적에는 생육이 늦은 대로 천천히 방출을 해주는 특수 코팅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이 바사코토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산은 세포가 생육하는 데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힘을 갖는 데에 필요한 것을 키워주는 그 인산이 K예요. P. 예. 질소가 N, P, K, 그 다음에 칼리. 그렇게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뿌리도 튼튼하게 해주고 하는 게 인산 성분이에요. 그래서 인산 성분은 그렇게 8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전분, 섬유질, 유연성을, 우리 식물의 유연성을 또 갖추게 해주는 게 칼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칼리가 12가 들어있네요. 12. 그 다음에 고토가 2% 들어있고 붕소가 0.06%가 들어있고, 그래서 고토나 붕소는 조금 들어가 있어요. 본연의 식물 모습 찾기, 그 다음에 뭐 뿌리 개화나 그런 영양소를 이동해 줄 때 필요한 운반에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붕소하고 고토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량 원소라든가 뭐 꼭 필요한 것들은 이 거름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거름을 선택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믿고 써보실 분들은 같이 동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자씨가 이거 왜 써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내가 쓰는 이유를, 영자씨가 쓰는 이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이렇게 좀 한번 보세요. 자, 질소 성분은 뭐를 키우고 인산은 뭐를 키우고 칼리는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붕산, 고토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좀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 번씩 참고로 보실 분들은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자씨가 통기성이 좋은 흙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아침이면 이렇게 떨어지는 꽃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몇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자, 꽃의 화형이나 자기의 선명도이거나 단단함이 영자씨가 목표로 하는 목표라서 이렇게 비싼 거름을 쓰고 있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흙을 또 돈 주고 사서 쓰는 흙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낭비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낭비일 수도 있어요. 용토나 비료나 이런 걸 이제 영자씨가 많이 선택해서 쓰게 된 이유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건강한 식물을 키워서 우리 스트랩토카르푸스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은요, 꽃이 많이 피기는 하는데 꽃대가 연약해 가지고 머리를 잘 못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몇 차례 꽃을 지주대 가지고 맨 처음에는 지주대 가지고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해봤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꽃머리가 되게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운 꽃이에요. 겹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렇게 꼿꼿이 서서 제가 이제 요걸 한참 동안 연구를 하고 고생을 하고 흙을 바꾸고 그름을 바꾸고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자, 큰 꽃이든 요렇게 작고 얇은 꽃이든 영자씨가 키운 거는 쓰러지거나 꽃대가 부러지지 않아요. 자, 어떤 꽃을 보더라도 꽃대가 짧아요. 요렇게. 자, 여기도 보면 자, 요렇게 짧아요. 이렇게 짤막하게 키우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름도 바꿔놓고 또 흙도 바꾸고 이렇게 어떤 걸 키우더라도 많이 늘어지지 않고 자, 꼿꼿하게 다 서 있어요. 이렇게 꼿꼿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결실을 보게 되면서 제가 행복하고요. 이런 걸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될 수 있으면 흙을 좀 가볍게 이렇게 써보세요 하고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씩 공유해 보실 분들은 같이 해보시고 난 지금 쓰는 흙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쓰셔도 좋아요. 지금 이제 택배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택배 배송이 와서 많이 받으시면 굳이 자, 뿌리가 꽉 차 있는 뿌리는 틀지 않고 밑에 궁뎅이 흙만 털어서 이렇게 심어 주셔도 몇 년씩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이렇게 1cm 정도씩 올려서 하면 여름에 물을 염려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굳이 분갈이가 여름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식으로 꼭 해서 한 2달 잘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싹 틀어서 나는 다른 흙으로 바꾸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꽃대도 좀 보세요. 이렇게 하나도 누워 있지 않고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최소한 요게 10cm에서 자 20cm까지 가요. 저희도. 근데 이게 막 30cm도 넘어가는 꽃대를 만드는 애들은 자, 그름이나 흙이나 이런 거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꼿꼿하게 못 쓰는 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몰랐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병행해서 바꿔보고 했던 그 경험으로 이런 안내를 해드리니까, 자, 지금 받는 분갈이 하시고 싶으면 꼭 이 방식으로만 해주세요. 다 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흙이 뿌리가 안 도는 애들이 올 수도 있어요. 뿌리가 안 도는 애들이 다른 집에서나 우리 집에서나 배송이 갈 적에 아직 뿌리가 꽉 안 찬 애들도 첫 꽃대만 올리면 꽃이 귀해서 얼른 파는 게 또 스트레토카르푸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안 찬 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꼭꼭 주먹밥을 만들어라 그랬죠. 흙을 털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주먹밥을 하듯이 속에 공기층을 빼내고 요대로 이렇게 1cm 올려서 심는 방식을 해놓으면 여름 나기를 잘 할 겁니다. 스카프를 키우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꽃이 단단하고 꽃대가 쓰러지지 않고 잎이 야물면서 꽃을 지속적으로 많이 볼 수 있도록 입장을 좀 충분히 늘린 다음에 이렇게 1년 내에 꽃이 오는 앵초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행복하도록 합시다. 영자네 농장의 영자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